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곳에 나타난 은퇴 후의 삶에 주는 네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나타나는데 특히 대한민국에 대해서 탑 10 그리고 바텀 하위 50%의 수입이라든지 그 부의 그 지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 부의 불평등의 격차가 생기는 이유와 속도, 그리고 특히 환경에 대한 탄소 배출 얼마나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요. 대한민국의 그 지수가 나타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색깔을 보면은 중간의 정도 노란색의 정도가 약간 조금 진해지는 그런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상위 10% 그리고 하위 50%의 수입 인컴의 측면에서 격차가 약 14배가 되는데요. 이는 전 세계로 봤을 때 한 중간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상위 10%가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합니다. 즉 10명 중 상위 100명 중 상위 1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전체 부의 58.5%, 또 수입에 있어서는 46.5%를 차지한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전체의 남자 대비 약 32%에 그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수입의 상위 10%가 또 하위 50%의 그 격차가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를 보면 위에 있는 빨간색을 보시면 어느 정도 2000 약 10년 정도를 전후해서 그때 이후에 이러한 지표들은 변함없이 계속 그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별로도 보면은요. 여성들이 그 전체의 수입에서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로 나타납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34.7%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여성분들의 근로 수입이 괜찮고 오히려 남자들이 차별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물론 고령자도 계시고 지금 이제 그 기성세대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여성 임원이 드문 것이 사실인데요. 점차 이 추세는 변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시점에서 전체 평균의 관점에서는 여성의 근로 수입이 32.4%밖에 차지하지 않고 또 이것도 전 세계 대비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환경 이슈가 심각한데요. 탄소 배출을 봤을 때 더욱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상위 1%가 배출하는 게 그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하위 50%와 상위 10%를 비교하더라도 상위 10%가 약 8배 정도 탄소 배출을 더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더라도 집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차이가 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점차 커지는 상위 1%,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1%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의 급격한 부의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위 부분은 그렇게 느는 부분이 없는데 상위 1%는 최근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새로운 선택지가 많고 부의 포트폴리오 측면, 자산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더욱더 그 소득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물려받는 이전 소득의 경우에도 그 시드 머니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에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측면에서 이 데이터를 가만히 보면요. 전 세계에서 약 1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00만 달러라고 하죠. 그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이런 인구가 전 세계 79억 명 전체 인구 중에 겨우 6,200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6천만이라고 하고요. 또 그중에 평균 세대를 뭐 세 가구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계산으로 보고 특히 이제 금융자산 10억 이상이 약 30만, 40만 이런 수치를 보더라고 감안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산, 순자산이 약 12억 정도 이런 사람은 아주 어렵게 찾아볼 수 있는 어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특히 서울에 산다면 아파트가가 최근 평균 매매가 가격이 12억이라는 것을 추정해 봤을 때 이러한 분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79억 명이고 우리나라의 GDP는 거의 33,000불 정도를 상회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 나라라고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전 세계 관점에서는 부유한 측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 삶에 있어서 네 가지의 생각할 점을 줍니다. 첫 번째는 세대 갈등에 대한 겁니다. 최근에 한 유튜버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의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00달러, 그러니까 30만 원, 뭐 4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 정도였을 때 기대하는 삶의 수준,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기대의 수준과 지금 33,000불인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300, 3,000 이렇게 거의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를 보고 "야 우리 때는 이랬는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때는요. 저 같은 경우도 70년생인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300불인 시대와 지금 33,000불인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라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들이 살아가는 주어진 여건은 너무나도 다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성에 대한 갈등도 "요즘은 여성분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남자들이 외로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인구 전체 통합으로 보고 아까 수치를 봤을 때라도 여성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은 여전히 전 세계 대비 낮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에 있어서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편차가 크고요. 또 그것을 평균으로 했을 때 갖는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나 전체를 조망해 볼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나타난 세대 갈등, 성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위 1% 또는 상위 10%가 갖는 부의 속도, 인컴의 속도를 보면 가파르기가 너무나도 가파르고 오히려 하위 50%인 경우에는 정체하거나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그 일자리를 빚으로 갚고 있고, 또 빚이 다시 또 부채가 되고 여러 가지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몇몇 탄탄한 직장에 계신 분들은 수입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투자한 것이 부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현격한 차이를 더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이 만약에 자신만을 생각해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그러한 상위 1% 라든지 그러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항상 역사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니어들은요, 삶에 있어서 연장자이고 또 후손을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나아가서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상위 1%가 배출하는 양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과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소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배출하는 양은 차이가 큽니다. 당장 집에서 쓰는 쓰레기 양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새 ESG라고 하는 환경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숙제는 시니어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를 볼 때 불만을 걷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조사에 의해서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당신네들이 살아갈 동안은 이 지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갈 이 지구는 굉장히 힘들 거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의 토네이도로 인해서 그런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고 지구 곳곳에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바로 오늘입니다. 따라서 시니어들에게 있어서 ESG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이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살아가는 분들에게 당연히 남겨야 되지만
그 외에 남아도는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액수가 크든 작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특히 이제 그 유산을 기부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젊은이들의 취업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또 일자리 있어서 노인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젊은 사람들은 찾을 곳이 없는 이러한 세대 갈등의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한 자리 한 스텝 뒤를 물러서서 우리가 가진 것을 돌이켜 본다면 전 세계에 약 12억 이상 가진 사람이 고작 79억 명 중에 6,2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 안에는 바로 이 유튜버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돌이켜 보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니어들이 이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후손들, 그리고 현재의 삶 이런 쪽에서 부의 속도에 맞춰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한편 동시에 옆을 돌아다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